네, 선생님들 시간 45분 돼서요. 쉬는 시간 종료하고 마지막 통합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K-에듀파인에서 통합학교 운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통합운영학교는 각각의 기관이지만 회계를 통합해서 상위학교에서만 회계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죠. 이 통합학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주의해야 될 점과 신경 쓰셔야 될 점이 많은데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목차에 따라서 서비스 공통, 사업관리, 예산 편성, 수익관리 순으로 볼 거고요. 이 서비스 공통의 1번과 2번은 학교 업무는 아니고 교육청 업무인데 알고 계시면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도교육청에서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대표 조직을 설정하고 통합운영학교를 지정하는 방법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업무관리에서 대표 조직을 설정하고 재정에서는 대표학교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통합운영학교의 대표학교에서 단일 문서함을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 조직관리 메뉴에서 대표학교를 찾아서 관련 조직 설정이라는 처리를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학교의 그 하위 학교를 관련 조직으로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화면에서 하위 학교를 선택하고 조직 수정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팝업이 열리는데요. 이 팝업에서 상위 조직 코드를 대표학교 코드로 변경을 하면 공식 조직 자체가 대표학교인 상위 학교로 바뀌게 되고 이 하위 학교의 문서함 보유 여부와 과제 카드함 사용 여부가 다 아니오로 변경이 됩니다. 이 작업을 가상화 처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가상화 처리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하위 학교는 상위 학교의 부서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가 대표 학교 이름으로 생성이 되고 결국 상위 학교죠. 상위 학교 이름으로 생성이 되고 하위 학교 선생님들의 소속 조직이 자동으로 상위 학교로 변경이 되어서요. 사용자 자체를 공유할 수 있고 하위 학교 선생님들이 보유하고 있던 권한과 겸임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겸임 정보나 자료 권한 같은 거를 받지 않아도 관련 조직으로 설정하고 가상화 처리라는 걸 하게 되면 하위 학교 선생님들의 소속 조직이 대표 학교인 상위 학교로 바뀌게 되니까 이런 정보가 필요가 없어서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위 학교로 기본 권한만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 자동으로 부여되는 기본 권한은 팁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 조직이 설정이 되고 가상화 처리라는 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대표 학교 아래로 하위 조직이 마치 부서처럼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위 조직으로 사용자 정보가 변경되고요. 그리고 아까 기본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겸임이나 자료 권한은 필요하지 않고요. 자동으로 기본 권한이 상위 학교로 추가가 되니까 더 필요한 권한만 있으면 추가적으로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통합 운영 학교가 다 관련 조직 설정하고 가상화 처리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도별로 관련 조직 설정은 하는데 가상화 처리까지 하지 않는 통합 운영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재정 조직 관리에서 통합 학교를 설정하고 대표 학교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하는 업무입니다. 교육청은 지금 보시는 통합학교 관리라는 메뉴에서 매 회계년도별로 통합학교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메뉴에는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전 연도 복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이 있어서 전년도 통합학교 자료를 그대로 복사할 수 있고요. 한번 복사를 하고 나면 그 버튼이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할 통합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음 슬라이드처럼 행추가를 해서 하위 조직을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느 학교가 대표 학교인지 대표 학교를 지정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통합학교 등록을 하고 대표 학교를 지정을 하면은요. 하위 학교는 그때부터
아예 K 에듀파인에서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하도록 시스템이 막힙니다. 그리고 이 하위 학교가 이걸 좀 빨리 교육청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하위 학교가 이미 하위 학교에서 막 예산을 편성을 했거나 예산 편성 중에 있으면 통합학교 등록이 또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즉 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통합학교를 등록을 해줘야지만 학교에서 본 예산부터 올바르게 편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 관리에서 대표 관련 조직을 설정하고 대표 조직을 설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재정 쪽에서 통합학교를 등록하고 대표학교를 설정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통합운영 학교에서 직접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권한 신청 및 부여입니다. K 에듀파이는 기본적으로 나이스 인사 정보를 가지고 원소속으로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기간 다른 학교에서 업무 처리를 하려면 나이스의 겸임 정보나 에듀파인의 자료 권한이 필요합니다. 나이스 겸임 정보가 없으면 에듀파인에서 자료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관리에서 관련 조직으로 설정이 되고 그 하위 학교의 조직 코드를 상위 학교로 변경하는 가상화 처리를 한 통합 학교라면 아예 하위 학교 선생님들의 소속이 상위 학교, 대표 학교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자료 권한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 권한이 없어도 상위 학교에서 업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권한을 부여받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라도 가상화 처리까지는 하지 않는 통합 운영 학교라면 하위 학교 선생님들이 상위 학교에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료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 자료 권한을 누가 어느 조직에서 신청을 하고 승인하는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권한이 필요한 사용자의 원소속 기관의 기관관리자 업무가 업무 사용자 관리 메뉴에서 자료 권한을 신청할 사용자를 선택하고 상단에 있는 자료 권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자료 권한 신청은 기관관리자 업무만 할 수 있고 기관관리자 재정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 권한 대상 부서를 돋보기를 클릭해서 조회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 다음 슬라이드처럼 자료 권한 대상 부서가 설정이 되면 자료 권한 일자와 사용 시스템을 선택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저장한 자료는 자료 권한의 신청 상태가 신청이 되죠. 그러니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죠. 자, 이렇게 신청이 되면 이것을 승인까지 받아야지만 자료 권한 획득이 가능한데요. 그럼 다음으로 자료 권한을 승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권한 승인은 자료 권한을 신청한 대상 조직의 기관관리자 업무가 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기관관리자 재정은 신청도 승인도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메뉴에서 신청한 조직의 기관관리자 업무가 자료 권한 신청 승인이라는 버튼을 이번에는 클릭을 하고요. 팝업에서 자료 권한 상태 중에 신청에 체크를 하셔야지 자료가 조회되겠죠. 그래서 신청에 체크를 하고 조회를 하면 신청 목록이 조회되니까 이 목록 중에 승인 처리할 자료를 선택을 하고 승인 버튼을 누르면 자료 권한 승인이 완료되게 됩니다. 승인이 완료된 거는 상태를 승인에 체크하고 조회를 해주시면 되죠. 자, 이러면 신청이 승인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자료 권한이 이 사용자 관리 하단에 보시면 타부서 파견 및 겸임 자료 권한이라는 그리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자가 별도로 관리되고요. 사용자명 앞에는 겸임 정보가 있는 선생님은 겸임으로, 자료 권한이 있는 선생님은 자료라는 표시가, 그리고 파견 정보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파견으로 표시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K 에듀파인을 접속하면 이제 조직 콤보 박스에 원소속 외에 자료 권한 조직이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료 권한 조직이 추가돼서 접근은 가능하지만 그건 접근만 가능하게 한 거고 메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권한 조직에서 메뉴를 또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권한별로 자료 권한 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 권한 조직의 기관 관리자 재정이 사용자별 사용자 권한 관리 메뉴에서 사용자를 조회하고요. 사용자 그룹명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이 자료 권한인데요. 이 자료 권한에서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자료 권한 조직을 추가를 해주면 다음 슬라이드처럼 권한별로 자료 권한이 추가가 되는 거죠. 저렇게 자료 권한이 추가되어 있는 권한만 자료 권한 조직에서 관련 메뉴를 조회하고 수행하실 수 있으니까 자료 권한이 필요한 통합 운영 학교에서는 자료 권한을 신청 승인해서 접근할 수 있게 조직을 추가하고 그리고 나서 권한별로 자료 권한도 추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학교의 기간거래처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위학교와 하위학교의 기간거래처를 조회를 합니다. 이 기간거래처는요, 반드시 상위학교와 하위학교 모두 생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간거래처, 이 기간이라는 거래처 구분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규로 등록할 수 있는 거래처 구분이 아니고요. 조직정보관리라는 메뉴에서 학교 기간거래처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거래처가 등록이 되는 거래처 구분이기 때문에 미리 기간거래처를 꼭 생성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간거래처 생성하는 방법은 뒤에 사업관리 쪽에 방법을 준비해 왔으니까 그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직원거래처입니다. 직원거래처는 나이스 인사정보가 연계돼서 자동으로 추가되는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의 원소속이 해당 학교가 원소속인 선생님들이랑 겸임이나 자료 권한 사용자가 함께 조회되고요. 직원거래처 역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규 등록이 불가한 거래처 구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서비스 공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사업관리 기준 정보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운영학교가 어떻게 사업관리 기준 정보를 관리하는지 먼저 조직정보 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상위학교도 하위학교도 기간거래처를 조직정보관리에서 생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메뉴가 바로 사업관리에 있는 조직정보관리라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에서 기간거래처를 생성하는 방법은 조직을 선택하고 조직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요. 팝업 안에서 기간거래처 생성하는 버튼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고 저장을 하면 지금은 생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간별 거래처 코드가 공란이지만 생성이 완료되면 어느 코드로 생성이 됐는지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기간거래처가 생성이 되면 더 이상 기간거래처를 생성하는 버튼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상위학교도 상위학교의 조직정보 관리에서 기간거래처를 생성을 해야 되고 하위학교도 하위학교의 조직정보 관리에서 기간거래처를 생성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통합운영학교라고 해도 전입금은 각각의 학교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위학교, 하위학교가 모두 기간거래처가 생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교육청이 그 기간거래처로 전입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기간거래처가 통합학교라도 모두 다 생성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미 2020년도 처음에 K-에듀파인 사용하실 때 기간거래처를 다 생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화면에 가셔서는 생성하는 버튼은 보실 수 없고 우리 학교의 기간거래처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새롭게 개교하는 학교라면 기간거래처 생성을 직접 이러한 방법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기간거래처 생성을 하셨으면 이제 부서 코드 관리에서 하위학교 부서를 등록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하위학교용으로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부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용자를 관리하는 사용자 부서 관리 메뉴입니다. 자, 이 메뉴에서는 먼저 하위통합 학교 조회라는 버튼을 누르시고요. 하위학교가 잘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교는 조회만 가능하고요.
이 팝업 안에서 교육청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교육청 담당자가 통합학교를 등록하고 대표 학교를 지정해주면 팝업 안에서 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미 다 등록이 잘 되어 있을 거니까요. 2022년도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통합운영학교는 반드시 교육청이 통합운영학교를 잘 등록해 줬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것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상위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등록한 이후에 본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학교를 조회했으면 이제는 하위 상위 학교 사용자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용자별 부서 관리는 나이스 인사정보로 사용자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추가된 사용자의 부서만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는 건데요. 하위 상위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겠죠. 그래서 하위 학교 사용자를 추가를 해서 그분들이 품위도 하시고 세부사업 담당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사용자 추가라는 버튼을 통해서 사용자를 추가한 이후에 부서를 지정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별 부서 관리에서 통합운영학교는 하위 통합학교가 잘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위 사용자를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자 추가라는 버튼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세부 항목 코드 관리입니다. 이 세부 항목 코드 관리라는 메뉴는 학교의 세부 항목을 조회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학교 자율로 세부 항목을 추가도 하는 메뉴인데요. K-에듀파인에서는 이 세입 재원을 세부 항목에다 배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위 학교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반드시 하위 학교용으로 세부 항목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 세부 항목 코드 관리라는 메뉴에서 행추가로 직접 만들게 됩니다. 지금 하위 통합 학교로 등록된 학교만이 이 학교라는 학교를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하위 통합 학교가 아니면은요, 이 학교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 구분이 상위 학교일 거기 때문에 하위 학교의 예산 편성을 하려면 행추가를 통해서 세부 항목명을 입력하고 학교 구분을 하위 학교로 선택을 하고 저장해 주시는 걸 본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는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하위 통합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고등학교가 상위 학교이고 중학교가 하위 학교인데, 하위 학교인 중학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행추가로 세부 항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본 예산 때 이걸 모르시고 모든 예산을 다 상위 학교로 예산 편성하시는 학교가 정말 많으세요. 근데 이 학교 구분이라는 게요, 한번 지정이 되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수정할 수 있지만 예산이 한 번이라도 편성이 되면 더 이상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 얘기는 본 예산 때 이것을 모르시고 하위 학교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상위 학교로 다 편성을 했다? 그러면 학교 구분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해서 상위 학교 세부 항목 감액하고 하위 학교 세부 항목에다 증액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번거로우시겠죠? 지출이 진행됐으면 지출 과목 경정까지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통합운영 학교에서는 정확하게 상위 학교의 세부 항목과 하위 학교의 세부 항목을 만들어서 각각의 구분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부 항목을 행추가로 일일이 만드는 방법 외에도요, 보시면 상단에 세부 항목 생성 통합학교라는 버튼이 있어서요, 상위 학교의 세부 항목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위 학교로 만드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교직원 연수랑 교직원 복지에 이러한 세부 항목은 상위 학교랑 똑같이 하위 학교에도 만들고 싶다. 그럼 일일이 행추가 안 하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요, 다음 슬라이드처럼 일괄적으로 세부 항목이 하위 학교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항목명 명칭에도 이게 중학교면 중학교, 유치원이면 유라고 표시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구분뿐만 아니라 명칭에서도 이것이 상위 학교의 세부 항목인지 하위 학교의 세부 항목인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 코드 관리 꼭 본예산 편성 전에 2022년도에는 본예산 편성 전에 이 작업을 완료를 해주시고요. 물론 회계를 운영하다가도 하위 학교용으로 세부 항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얼마든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항목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통합운영학교의 사업관리에서 기준정보 관리하는 방법 살펴봤고,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교부하는 교특전입금인데요. 교육청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운영학교라고 모든 전입금을 상위학교로 주지 않습니다. 상위학교는 상위학교로, 하위학교는 하위학교로 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상위학교인 고등학교로 내려온 교특전입금도 있고 하위학교인 중학교로 내려온 교특전입금도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학교는 교특전입금을 요구할 때 반드시 학교 구분이 어느 학교인지를 확인하고 세입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제 중학교로 내려온 교특전입금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을 요구를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처럼 세부사업도 추가를 해서 배부를 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을 하실 텐데요. 이것은 교특전입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특전입금은 교육청에서 아예 학교를 지정을 해서 내려주지만 다음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익자 부담금이라든가 보조금이 지원금이라든가 법인 타학교 전입금처럼 네, 학교에서 직접 행을 추가해서 세입을 요구하는 정산 재원인 경우에는 이것이 상위 학교인지 하위 학교의 세입인지를 직접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행 추가를 하면 기본적으로 상위 학교로 학교 구분이 설정이 됩니다. 상위 학교가 맞으면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우리 통합운영학교는 수익자 부담금도 상위 학교, 고등학교랑 중학교, 하위 학교 이거 구분해서 예산 편성하고 관리하겠다. 그럼 행 추가하시고 이 학교 콤보박스를 눌러서 네, 중학교 선택하고 저장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정산 재원에 모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반 재원이잖아요. 목적이 없는 일반 재원. 일반 재원의 일반이라는 탭에서 행추가할 때는 아예 학교 구분이 없고요. 네, 교특전입금은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 구분이 자동으로 보이고 수익자 부담금과 보조금 및 지원금과 법인 타학교 전입금 네, 이러한 정산 재원은 학교에서 직접 수행할 학교 구분을 선택하고 세입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도 이 학교 구분을 선택하고 요구한 이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학교 구분을 선택하실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른 학교 구분으로 세입을 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출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네, 하위 학교인 중학교 세입을 요구를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세출 편성하는 상세 화면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세입의 학교 구분이 중학교죠. 그러면 세부 항목에도 학교 구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학교 항목에, 세부 항목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고등학교, 상위학교인 고등학교 세부 항목이 하나 있고 중학교 세부 항목이 있는데 중학교에만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고요. 고등학교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결국은 통합학교는 세입의 학교 구분과 세부 항목의 학교 구분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은 일치하는 중학교의 세부 항목에 네, 세출, 산출식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재원을 배정하기 위해서 정산재원관리 팝업에서 네, 그 재원에 대해서 예산액을 입력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다음 슬라이드처럼 올바르게 세입 학교 구분과 세출 세부 항목의 학교 구분이 일치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세입은 중학교인데 학교가 모르고 이것을 고등학교 세부 항목에다 세출을 편성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네, 세입은 중학교인데 고등학교 세부 항목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산출식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팝업에요. 여기에 그 수익자 부담금이 안 보입니다. 학교 구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걸로 통합운영학교에서 정말 문의가 많습니다. 네, 학교 구분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재원이 보이지 않는 건데 재원이 보이지 않아서 예산 편성이 불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자, 지금 재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세입의 학교 구분과
그다음에 세부 항목의 학교 구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고등학교 세부 항목에 입력한 산출식은 잘못된 거잖아요. 반드시 행삭제 하시고 올바른 구분이 맞는 세부 항목에 편성을 해주시고요. 이것이 없으면 세부 항목 추가를 통해서 추가해 주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통합운영학교에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익관리에서 통합운영학교가 기준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수익관리는 어려운 지점이 없습니다. 상위 학교에서만 수납자를 등록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먼저 학년반 정보 관리에서 하위 학교의 학년과 반 정보를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학년반 정보를 등록하면 이제 수납자 정보 관리에서 하위 학교의 수납자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수납자 정보 관리에서 하위 학교 수납자까지 등록을 하면 결국은 하위 학교 수납자도 모두 상위 학교의 수납자가 돼서 수입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수입의 수납 방법에는 신용카드 자동 납부라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 신용카드 자동 납부라는 방법은요, 초, 중, 고등학교만 사용이 가능하고 유치원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단설 유치원이라든가 개별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에듀파인에서 신용카드로 수납 업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 운영되는 하위 학교가 병설 유치원이다. 그러면 유치원의 사용자가 상위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치원 수납자를 포함해서 신용카드로 수납 처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도 선생님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익관리에서 수납자를 어떻게 등록하고 관리하는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지출관리에서 통합운영학교가 어떻게 품위를 등록하고 관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출 품위는 동일하게 기존에 작성하시던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 품위에 한해서 하위 학교 선생님들이 굳이 상위 학교에 가서 품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합운영학교라는 거는 예산 편성을 상위 학교에서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편성한 예산이 상위 학교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상위 학교에서 모든 지출 처리를 하는데 품위만큼은 하위 학교에서도 예산이 보이게끔 K-에듀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위 학교 선생님들이 굳이 품위를 위해서는 상위 학교에 접속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죠. 품위만 하는 선생님이라면 자료 권한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품위만큼은 굳이 상위 학교에서만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위 학교에서도 예산을 보고 품위를 작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급식 품위만큼은 나이스에서 식품이 연계돼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하위 학교에서 하실 수 없고 그 외의 모든 품위는 하위 학교에서도 품위 작성이 가능하다. 물론 이것은 품위까지만 해당하고요. 원인행위부터는 하위 학교에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위 학교에서 품위를 작성해주면 그 품위는 상위 학교의 품위 접수 목록에서 다 보여서 원인행위부터는 상위 학교에서만 처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출 품위에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하위 학교 선생님들의 출장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여비 조직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에서 여비 정보가 각각의 기관으로 연계가 되겠죠. 그런데 지급 처리는 상위 학교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하위 학교의 여비를 조직 변경을 통해서 상위 학교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출장여비 관외로 교재를 만들었지만 관내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출장여비 관내에서 먼저 여비 조직 변경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청자 기간이 상위 학교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요. 돋보기를 누르고 하위 학교의 조직을 선택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여비 조직 변경은 중학교가 상위 학교고요. 분교장이 하위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분교장 하위 학교로 발생한 나이스 여비 정보를 중학교인 상위 학교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 중학교로 설정되어 있는 신청자 기간에 돋보기를 누르고 하위 학교인 분교장을 선택을 해서 조직을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조회를 하면 하위 학교의 여비 내역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변경 전은 분교장이었는데 이것을 상위 학교인 중학교로 변경하겠느냐라는 알림이 나오고요. 이것을 확인하면 그 자료는 상위 학교로 조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위 학교가 여비 계산을 통해서 원인행위하고 지급 처리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출장 여비 조직 변경 이미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통합운영 학교에서 검사 검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메뉴는 검사 검수 처리하는 검사 검수 목록입니다. 이 물품에는 관리 조직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통합운영 학교는 그 검사 검수 처리하는 물품이 어느 관리 조직인지 직접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품목별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품목이 3개죠. 통합운영 학교에서 검사 검수 처리를 위해 요청을 하게 되면 물품별로 관리 조직을 순차적으로 저장해야 된다는 알림이 한번 나오고요. 이 품목별로 지금 첫 번째 품목에 대해서 이것이 상위 학교 거냐 하위 학교 거냐 수량을 입력하고 저장해 주셔야 되고, 첫 번째 품목이 끝나면 두 번째 품목이 또 팝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품목별로 팝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품목이 10개면 10번의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조직별로 만약에 물품에 대한 관리 조직은 뭐 상위 학교와 하위 학교가 각각 관리한다? 그러면 그 조직에 맞는 수량을 입력하고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리 조직 지정이 되면 이제 검사 검수 체크 사항까지 저장을 하시고 비로소 이 검사 검수를 확정할 건지 대금 지급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팝업이 열립니다. 이거 품목별로 하시려면 너무 힘드시겠죠. 품목 많으면 그 숫자만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통합운영 학교에서는 물품 관리 조직을 자동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체크값이 제공이 됩니다. 이 체크값은 통합운영 학교에서만 조회되고요. 통합운영 학교가 아니면 이러한 값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 저장하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체크하고 저장을 하면 모든 관리 조직이 상위 학교로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운영 학교인데 물품을 상위 학교에서 다 관리한다? 그럴 때에는 관리 조직 자동 저장에 체크를 하고 검사 검수 처리를 하시면 그렇게 품목별로 팝업이 호출이 되지 않고 바로 검사 검수 처리하는 화면이 호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검사 검수 처리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운영하는 학교에서 모든 물품의 관리 조직을 상위 학교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물품 관리 조직 자동 저장에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검사 검수 요청할 때 관리 조직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통합운영학교에서 모든 물품 관리 조직을 상위 학교에서만 하는 거 아니라 이 물품에 대한 관리 조직은 개별적으로 관리하시는 학교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서 검사 검수 처리할 때도 직접 수량을 관리 조직마다 설정을 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수자를 지정을 해서 검사 검수 요청하실 때에도 물품 관리 조직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검사 검수 요청 목록이라는 메뉴입니다. 검수자 지정이 되면은 검수자 선생님들이 검사 검수 처리하는 화면이죠. 자, 이 화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면은요. 관리 조직을 지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고 3가지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관리 조직 일괄 지정 전체라는 기능은 얼마 전에 기능 개선된 내용이라 아직 많은 학교에서 모르고 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여기에 관리 조직 일괄 지정이라는 버튼이 기존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동일 수량일 때만 관리 조직을 일괄 지정할 수 있고 이 수량이 다르면 일괄 지정이 안 돼서 되게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동일 수량일 때도 일괄 지정하실 수 있고
수량이 동일하지 않아도 일괄 지정하실 수 있게끔 버튼을 이렇게 쪼개서 기능 개선을 했습니다. 결국은 버튼 하나하나가 관리 조직을 일괄 지정하는 방법 하나하나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물품의 관리 조직을 지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품명별로 관리 조직 이 미지정이라는 값을 클릭하고 지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수량이 동일한 건들을 한꺼번에 일괄 지정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 일정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전체로 지정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총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합운영학교가 검사검수 요청 시 물품의 관리 조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 세 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리 조직 직접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미지정이라는 값을 클릭하면 관리 조직을 지정하는 팝업이 열리는데요. 팝업 안에서 통합운영학교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학교와 하위학교가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하위학교로 지정할 것인지 상위학교로 지정할 것인지 수량을 입력하고 저장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관리 조직이 지정으로 바뀌고요. 이것은 품목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품목마다 미지정이라는 값을 클릭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 직접 관리 조직 지정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수량이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관리 조직을 일괄 지정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청 수량이 10개, 10개로 동일하죠. 그러면 이것을 같이 선택을 하시고 일괄 지정 동일 수량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팝업 안에서 선택한 품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관리 조직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하위 학교로 할 것인지 상위 학교로 할 것인지 또는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량을 쪼갤 것인지 직접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혹시 수량을 일괄 적용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량을 입력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정이 동일 수량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 조직이 선택한 품목에 모두 일괄적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 관리 조직 일괄 지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관리 조직을 하나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하지 않을 조직에 대해서는 행을 삭제해 주셔야 돼요. 앞에서 보신 두 가지 방법은 두 조직이 존재를 해도 어느 조직에다가 관리 조직을 지정할 것인지 수량을 입력해서 지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행 삭제를 하지 않아도 관리 조직 지정이 가능했지만 이 관리 조직 일괄 지정 전체라는 기능은 팝업 안에서 관리 조직이 한 개만 표시되어 있어야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는 조직명에 대해서는 먼저 행삭제 처리를 하시고 관리 조직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행삭제를 잘못했다, 그럼 다시 행추가 버튼을 누르고 삭제한 조직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지금 중학교가 아니라 분교장으로 관리 조직을 지정하기 위해서 중학교를 선택해서 행삭제 하시고 다음 슬라이드처럼 하나의 조직만 남긴 다음에 해당 조직을 선택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선택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리 조직이 일괄적으로 지정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요청 수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 지정된다라는 것. 기능 개선이 되어서요. 동일 수량일 때는 이 동일 수량 일괄 지정이라는 버튼을 사용하시고 수량이 다르면 전체라는 일괄 지정 버튼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버튼은요. 통합운영학교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통합운영학교가 아니면 저 버튼 자체 보이긴 하지만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운영학교가 아니라 단일회계를 운영한 학교는 관리 조직이 당연히 그 학교로 자동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이미 모든 관리 조직이 지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버튼을 사용할 수 없게끔 비활성화되니까 통합운영학교에서만 버튼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세무관리에서 세무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상위 학교에서만 모든 지급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세무에도 당연히 상위 학교로만
자료가 등록이 되겠죠. 그럼 상위 학교에서 세금계산서 가져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파일을 생성을 해서 홈택스에 신고하는데요. 상위 학교랑 하위 학교의 사업자 번호가 동일한 통합운영 학교라면 상위 학교에서 모든 자료를 신고 확인하고 직계 처리해서 홈택스에 신고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통합운영하는데 사업자 번호가 다른 통합운영 학교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신고는 사업자 번호별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때는 상위 학교는 이 상위 학교에서는 그 상위 학교의 사업자 번호로 본인 학교의 자료만 신고 자료 확인을 해서 홈택스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업자 번호가 다른 하위 학교가 별도의 세무 신고가 필요하다면 결국 하위 학교의 에듀파인 세무관리에서 신규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파일을 생성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통합운영학교가 사업자 번호가 동일한지 다른지 확인을 하고 세무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통합운영학교는 아닌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한데 K-에듀파인을 분리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각각의 자료가 상위 학교에도 있고 하위 학교도 있는데 에듀파인은 따로 쓰기 때문에 상위 학교는 상위 학교의 세무관리의 자료가 있고 하위 학교는 하위 학교의 자료가 있잖아요. 근데 사업자 번호가 동일하니까 한 곳에서 세무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때 하위 학교가요. 사업자 번호로 이 신고 자료 확인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하위 학교에서 그 동일한 사업자 번호로 신고 확인 처리해 주면은요. 상위 학교에서 집계할 때 하위 학교 자료까지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집계해서 홈택스 신고를 하면 되니까 사업자 번호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그리고 통합운영 학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무신고를 올바르게 해주시면 되고 소득세 신고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운영학교의 기타 업무, 그중에서도 공시자료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예산자료와 결산자료에 대해서 나이스로 공시자료 전송을 하시죠. 그냥 단일 회계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각각의 학교에서 공시자료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위 학교가 뭐 중학교라든가 분교장이라던가 하면 그냥 공시자료 전송 버튼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위 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유치원 공시 시스템이 따로 있죠. 학교 공시 시스템이 아니라 유치원 공시 시스템에 따로 공시 자료를 공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듀파인에서 이렇게 본 예산 확정 메뉴에 유치원 알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통합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을 합니다. 유치원은 유치원 공시 시스템에 이 공시 자료를 공시를 진행하기 위해서 본 예산의 확정 메뉴에서 유치원 알림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다운을 받습니다. 엑셀 파일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운받은 자료를 그대로 수정이나 변경하지 않고 유치원 공시 시스템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업로드 처리할 수 있게 기능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다운받아서 본 예산 자료 유치원 공시 시스템에 업로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 자료도 본 예산 자료뿐만 아니라 결산 자료도 공시 자료 전송하셔야 되는데 통합 운영하는 학교가 유치원이 아니면 그냥 공시 자료 전송 버튼으로 하시면 되고 통합 운영하는 학교가 유치원이라면 동일한 방법으로 이 결산 진행 확정 관리라는 메뉴에서 유치원 알림이 버튼을 누르고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유치원 공시 시스템에 업로드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합학교의 통합자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자산 관리는요, 중고등학교가 통합운영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북 고등학교가 상위 학교이고 충북 여자 중학교가 하위 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개별적으로 자산을
자산 조직을 관리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검사 검수 처리를 상위 학교인 고등학교에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검사 검수 요청 목록에서 관리 조직 지정할 때 조직별로 수량을 입력하고 저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는 관리 조직을 직접 지정하고 있지만 이 관리 조직 지정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3가지 방법이니까 그 원하는 방법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관리 조직을 지정을 하실 수 있고요. 교재에서는 지금 7개의 수량을 상위 학교인 고등학교가 5개이고 중학교가 2개라는 시나리오로 한번 교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팝업 안에서 관리 조직을 각각 지정을 하고 검사 검수를 등록을 하면 이후에 이제 검사 검수 관리라는 메뉴에서 검사 검수 버튼을 누르시고 확정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확정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 조직별 검수 금액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앞에서 그 요청할 때 어떻게 검수 수량이 조직별로 지정이 됐는지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 검수에서 운영 조직별로 관리 조직이 지정되면 다음 통합자산 관리에서 대장에 반영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위 학교인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대장에 등록을 할 건데요. 조회되는 물품명 선택하시고 대장 반영 버튼 클릭하시면 상세 화면 이동해서 대장 정리 버튼 누르실 수 있는데요. 이 대장 정리 버튼을 누르면 상태가 정리라는 상태가 될 것이고요. 미승인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결제까지 진행을 해서 상위 학교인 고등학교 대장에 반영 완료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지금 하위 학교인 중학교에도 물품 조직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하위 학교로 이동을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대장 반영 버튼을 클릭하고 상세 화면에서 대장 정리 처리하고 결제 진행하면 된다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 학교지만 물품은 각각의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지금 보시는 방법으로 학교회계에서 검사 검수를 조직별로 수량을 입력해서 처리를 하시고 통합자산관리에서는 각각의 조직에서 대장 반영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하위학교 재산으로 반영하는 방법인데요. 공사 용역 같은 유형은 수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검수하면서 조직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검사 검수 처리를 상위 학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합자산 관리에서 조직을 수정하시는데요. 먼저 검사 검수 버튼 클릭하고 확정 처리하신 다음에 이후에 상위 학교에서 검사 검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먼저 그 상위 학교인 고등학교의 재산관리에 일단은 이 자료가 모두 있겠죠. 그러면 이 재산관리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당겨보면 정리사용기간명이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거기서 돋보기를 클릭하고 고등학교, 상위 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조직을 직접 하위 학교인 중학교로 변경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사용기간명이 변경되면 해당 자료가 이제 하위 학교의 재산관리 메뉴에서 보이게 되니까요. 그러면 하위 학교에서 대장 등록 버튼 클릭하고 화면 이동해서 내용 입력하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 재산관리에서도 대장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통합운영 학교의 업무에 대해서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오늘 EFT 이교육근고 통합운영 학교까지 준비한 자료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들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교육 내용이 선생님들 업무 처리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